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자,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지주사 탑픽으로 보고 있고요. 이번 4차 산업에 있어서 대한민국 대장주로 보고 있습니다. SK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SK그룹이 인공지능과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 SK그룹의 퀀텀 점프를 이루겠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그도 그럴 것이 SK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AI 데이터 센터를 건립하겠다고도 밝혔었고요. 특히나 상법 개정과 관련해서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4차 산업에서의 대한민국 핵심주가 될 수 있다는 것과 지주사로서 상법 개정의 가장 최대 수혜주가 될 수 있다는 것 뿐만 아니라 반도체라던가 에너지와 관련해서 가장 핵심적인 기업이라는 것을 봤을 때에는 SK에 대한 관심을 가질 때가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에 앞서서 우리 멤버분이 이렇게 좀 계좌 인증을 좀 해주셨죠. 지금 보시면 팔란티어 팔고 다른 주식으로 갈아탄 거라 조금은 남겨두었습니다. 전 승님 말씀 중에 가장 크게 바꾼 말은 첫 번째 오프라인 모임 때 이 말씀이었습니다. 투자자로서 투자해준 기업에 갑이 되어라. 그 회사가 제대로 하지 않는데 네가 그 회사에게 쩔쩔맬 필요가 없다. 제대로 하지 않으면 바로 버려라. 투자자로서 절대로 의리되어서는 안 된다. 마인드에 대한 말이다. 마음에 안 드는 게 있는데 바뀌길 바랄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선택지는 많다. 투자자가 갑으로 생각하고 투자해라. 주가가 마음에 안 들면 경영진의 경영태도, 유상증자의 용처, 현금의 활용 등등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있으면 버려라. 그렇게 버리다 보면 좋은 기업만 남고 좋은 기업의 비중이 올라갈 것이다. 네, 이런 식으로 제가 첫 번째 강의 때, 프리사상 첫 번째 강의 때 말씀드리는데 6월 20일에 이제 보내주신 글이고 이렇게 전 종목 수익을 내고 계신 이런 계좌 인증도 좀 해주셨습니다. 제가 이거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사실 이 분이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저는 SK와 좀 닮은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까지 SK는 사실 볼 필요가 없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다만 이번에 상법 개정과 그리고 이번 정권의 그런 정책, 움직임, 그리고 SK그룹의 행보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 기업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환골탈퇴할 수 있는 그런 첫 번째 시발점에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는 그 전에는 SK 우선주를 투자하다가 SK 우선주는 이제 수익 실현하고 SK를 최근에 좀 매수를 해서 현재로서는 약간의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수매도 추천 리딩 아니에요. 저 역시나 SK는 투자 중이고요. 약간의 수익을 내고 있다는 점 좀 말씀을 드리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왜 SK가 환골탈퇴를 이루고 있는지 그에 있어서 이번 정권에서 최대 수혜주가 SK가 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기 앞서서 SK가 한 5년 전, 6년 전이죠. 한 6, 7년 전쯤에 SK그룹이 100만원까지 주가가치 100만원까지 띄우겠다라고 밝힌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각가지 상장을 진행하면서 역시나 SK는 볼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었는데 이제는 그런 것들이 조금은 가시화되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SK그룹이 4차 산업과 관련되어서 혹은 핵심 신산업들에 있어서 대한민국 대장주가 됨으로써 주가 가치를 100만원까지 올리겠다고 밝혔었는데 이런 것들이 조금씩 행보가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것 같아서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SK그룹이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AIDC라고 하죠. 이번 구축을 세우기로 했어요. 대한민국에서는 가장 큰 AI 데이터 센터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SK그룹은 지금까지 총 3번의 퀀텀 점프를 이뤘다고 밝혔었어요. 총 3번의 퀀텀 점프를 이뤘다. 첫 번째로는 섬유, 두 번째로는 석유화학, 그리고 세 번째로는 통신, 그리고 반도체 이렇게 했었는데 여기서 더해져서 이제 AI로 이루겠다고 밝히고 있어요. 여기서의 퀀텀 점프는 석유화학 때 첫 번째고요. 그리고 통신에서 두 번째 퀀텀 점프를 이뤘던 것이고 세 번째에서는 반도체, 그 네 번째에서는 이제 AI를 통해서 네 번째 퀀텀 점프를 이루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말로만 하는 건 아니라 이제 과거처럼 말로만 하고 땡 이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대규모 자금을 투자를 진행하고 있고 심지어 AI 데이터센터는 사실 SK가 가장 잘할 만한 구석에 있는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런 일론 머스크든 샘 알트만이든 이런 이제 4차 산업과 밀접한 관련된 구루들이 항상 말했던 것이 있습니다. 4차 산업에 있어서 AI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의 큰 장애물이 있다. 그 두 가지의 큰 장애물이 뭐냐? 첫 번째 반도체이고요. 두 번째 에너지예요. 근데 SK그룹이 이 반도체와 에너지 쪽에서 대한민국에서는 가장 잘할 수 있는 기업이라는 것은 이제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죠. 반도체, 에너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AI 인프라를 까는 데에는 가장 적합한 기업이 바로 SK라는 것입니다. SK가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데이터 센터, AI 데이터 센터를 울산에 AWS와 함께 그러니까 아마존과 함께 구축을 하겠다 밝히고 있는 것이고 SK는 선택과 집중
원칙을 세우고 이에 따라서 중복된 사업을 전부 다 합쳐버리거나 합병시켜버리면서 굉장히 좀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에 따라서 반도체와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SK가 대한민국 최초의 그리고 최대의 AI 특화 데이터센터를 만들겠다는 것이고 2027년에 1차 완공 그리고 2029년에 전부 다 이제 증설된 물량까지 전부 다 완공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대한민국이 AI 시대에서 가장 지금 현재 슬로건을 내밀고 있는 것이 세계 3위의 AI 국가가 되겠다는 것이고 이 인프라를 SK가 깔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이번 정권의 기조와 SK의 그런 쿵짝이 아주 잘 맞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제가 봤을 때에는 SK그룹이 이번 기회에 시가총액의 퀀텀 점프를 이룰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합적인 역량을 갖춘 전 세계적으로 가장 독보적인 기업 중 하나가 SK라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주주진정이지 못한 그런 행동으로 인해서 사실 이 반도체와 에너지 쪽에서는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가총액은 14조밖에 안 돼요. 14조밖에 안 되는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고 실적은 매년 4조 원 이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전 지금부터는 SK의 그런 성장성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월봉으로 보면 그래봤자 한 13년 전 주가 정도입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전 여전히 SK에 대한 최근에는 급등을 한 것 같지만 저 역시는 SK 우선 주춤하면서 수익 실현하고 SK로 갈아타고 있는 상태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봤을 때는 여전히 관심을 가질 때는 맞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SK 같은 경우도 AWS와 그리고 울산의 AI 데이터센터를 구축을 하는데 AWS는 이제 IT 혹은 이런 클라우드 이런 것들 제공을 하는 것이고 SK는 반도체, 에너지, 인프라, 건물, 토지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시너지 효과가 저는 상당히 클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특히 울산에는 미포 국가 산업단지가 있죠. 여기는 SK가스가 가스 복합 발전소를 통해서 안정적으로 에너지 수급이 가능한 곳이에요. 이에 따라서 다른 데이터센터가 건립하기까지 이 에너지를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반도체의 쇼티지, 에너지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 에너지와 반도체를 나름대로의 손쉽게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특히 SK텔레콤, SK 브로드밴드와 함께 이런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고 운영하고 특히 AI B2B 사업에서 B2B AI에서 글로벌 AI 허브가 되겠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나라에서의 최대 데이터센터가 아니에요. 지금 현재 지어지고 있는 것은 중국을 제외하면 동부가 최대 그리고 최고의 AI 데이터센터가 지어질 것인데 여기서 그리고 AWS 그러니까 아마존이 동북아의 허브로 동북아의 클라우드 혹은 AI 데이터센터 허브로 한국의 울산을 지정한 것이고 가장 밀접한 협력 기업으로는 SK를 지정을 한 것이다. 그러니까 AWS 혹은 이제 아마존이 지금까지는 북미 쪽 혹은 유럽 쪽 위주로 클라우드 사업을 영위를 했지만 제가 예전부터 이 KNS를 분석해드릴 때 말씀드렸었죠. KNS 같은 경우도 예전부터 좀 분석해드려서 최근에는 뭐 주가가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주가가 한 20% 가까이 20% 이상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이 KINX를 분석해드릴 때마다 말씀드렸던 것이 사실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북미와 유럽 위주로 성장을 한 것은 맞지만 아직까지는 아시아, 중국 이런 쪽에서는 이제 시작 단계라고 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아마존도 이를 모를 리가 없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동북아 쪽에서 특히나 아시아, 동북아시아 쪽에서 클라우드 시장이 압도적으로 커질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동북아 쪽에서 AI 데이터센터 허브를 지어야 되는 것이고 그 특이점으로 아마존이 우리나라의 울산 그리고 SK와 협력을 맺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존 AWS는 전 세계 1등의 클라우드죠.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저는 이런 시너지 효과가 결코 작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2017년도에 이제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고 2029년에 이제 전부 다 완공이 될 상태라는 것이고 최첨단 데이터센터를 지음으로써 고성능의 네트워크를 운영을 하면서 AWS의 클라우드를 안정적으로 공급해 줄 것이고 AWS는 동북아 허브로서 SK의 데이터 센터를 운영을 할 것이고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저는 이 AI와 데이터센터 이런 것들을 대한민국의 AI 인프라 투자를 가장 잘 진행할 수 있는 SK가 이런 울산을 시작으로 해서 여전히 가야 할 길이 좀 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울산을 짓고 동북아 최대 AI 데이터센터이기 때문에 이걸로 끝 이게 아니라 이제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시작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고 특히나 이런 반도체, 에너지뿐만 아니라 뭐 통신이면 통신, AI B2B면 B2B, 에너지 외에도 바이오
혹은 제조 쪽에서도 꽤나 괄목할 만한 성장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특히나 이런 성장성뿐만 아니라 SK 자체적으로 목표로 두고 있는 것이 있어요. 주주 출하적인 정책을 공격적으로 하겠다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ROE 목표를 10% 이상을 올리겠다 밝히고 있고요. 자사주 보유율은 뭐 지금도 꽤나 좀 많이 보유하고 있죠. 지금 간단하게 좀 말씀드려보자면 자사주 보유량은 약 24.8%입니다. 약 25%가량이 자사주예요. 이런 것들을 이제 활용을 함으로써 뭐 소각도 진행하고 주주 환원을 위한 쪽으로 쓰겠다라고 밝히고 있는 만큼 결국 25% 이상의 자사주 같은 경우는 상당히 주주 입장에서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이런 것들을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PBR도 1 이상으로 올리겠다고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ROE가 10% 이상 그리고 PBR은 1 이상인데 근데 PBR은 0.5 정도 되고요. ROE는 5밖에 안 돼요. 이런 것들을 이제 PBR과 ROE를 거의 2배 이상 올리겠다고 밝히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ROE와 PBR이 2배 이상 올라가면은 지금부터 뭐 아무것도 안 해도 자산이 안 쌓이고 실적이 아예 안 난다 하더라도 주가는 거의 2배 가까이 가야 된다는 것을 이미 첨언을 한 것이다. 이렇게 좀 본다면은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저는 여전히 SK가 이런 성장성 특히 대한민국의 AI 제 세계 3위의 국가로 올라서는데 가장 필요한 AI 인프라를 구축해줄 수 있는 기업이라는 점 뿐만 아니라 공격적인 주주 하나를 펼치겠다고 밝히고 있다라는 점 특히나 이제 4대 핵심 사업으로 첨단 소재, 바이오, 그린에너지, 디젤 기술 이런 것들도 이제 반도체 에너지에 이어서 이제 다음 신성장 사업으로서의 키우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 밝히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분할 상장이라던가 물적 분할 이런 것들을 그냥 밥 먹듯이 해왔다면은 이제는 SK 쪽으로 그 점유율을 SK 쪽으로 그 경쟁력을 몰아주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문화발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빠르게 움직이기 위해서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 선택과 집중하겠다는 것이고 선택과 집중할 수 있는 지주사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SK밖에 없다는 거예요. SK 스퀘어가 있긴 한데 SK 스퀘어는 약간 투자회사 혹은 금융지주사 이런 쪽으로 포커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실질적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은 SK그룹에서는 SK가 유일하다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아직까지는 시장은 상법 계정 혹은 지주사 정도로 알려져 있지만 그 외에도 성장성과 혹은 SK그룹 내에서 SK의 힘을 몰아줄 듯하는 그런 행보를 본다면은 여전히 저는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되는 기업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SK 같은 경우는 투자회사로서 혹은 글로벌 이제 포트폴리오를 운영하기 위해서 이미 해외 자본에도 꽤나 공격적으로 투자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20%가량이 외국 자산이에요.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결국에는 AI 혹은 HBM뿐만 아니라 이제 데이터 센터까지 AI 인프라까지 이 손을 뻗치고 있다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저는 결국 이번 정부 이재명 정부에서 최대 수혜주로서는 SK가 발돋움을 할 수 있겠다. 왜냐하면 이번 정부에서는 100조 AI 투자를 확언할 만큼 이런 것들을 슬로건을 내밀 만큼 AI 투자에 진심이고 특히나 세계 3위의 AI 기업으로 이제 나아가겠다 밝히고 있는 만큼 그래 세계 3위 AI 기업이 되려면은 대규모의 AI 인프라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 AI 인프라를 제공할 수 있는 기업은 SK가 적합하다. SK가 최대 수혜주로 남을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저는 이런 이제 지주사로서 이제 지주사 중에 하나로서 주가가 이렇게 급반등을 했지만 그 이후에는 성장성과 실질적인 주주 환원이 더해졌을 때 2차적인 시그널이 저는 발생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고 이미 뭐 상법 개정을 통해서 기업 지배 구조가 선진화가 돼야 되는 것이고 SK가 이를 위해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특히 자사주 의무 소각이라던가 혹은 자사주 소각에 대한 그런 푸싱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자사주 비중이 대략 24.8%가량 있는 SK가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SK에 대한 분석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분석, 좋은 기업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저 역시나 SK를 최근에 투자를 진행하고 있고요. 당연히 약간의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한 달에 42,000원이면 제 매수 매도 내역을 실시간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주식 투자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고 올바르게 배움으로써 현명한 투자자로 나아가고 싶으신 분들은 조은만 기쁨나이머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텔레그램을 통해서 제 모든 것들을 전수해드리는 필승 투자 아카데미입니다. 필승이었습니다. 필승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는 여러분들께 돈이 됩니다. 필승!